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다. 나는 친구 셋과 함께 강원도 깊숙한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외부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마을이었다.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도착한 날 마을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절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묵기로 한 한적한 펜션에 짐을 풀고 우리는 마을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을 끝자락에 아주 낡고 버려진 듯한 집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는지 풀과 덩굴식물이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 모습에 묘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그 집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친구 중 한 명이 말을 꺼냈다. 우리 모두는 별일 없겠지 싶으면서도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 같은 것을 느낀 채 그 길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때 지나가던 마을의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당장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저 집은 위험하다며 곧자리를 떠났다.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던 우리는 그 집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마을 슈퍼에서 일하는 노인이 말했다. 그 집 말이여, 수십 년 전 그곳에서 가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 후로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군.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런 이야기는 오래된 곳이라면 어디나 있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한밤중 친구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혼자 펜션의 베란다에 나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다. 처음엔 벌레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욱 명확하게 내 귀에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고 그곳은 바로 오후에 봤던 버려진 집이었다. 이성을 잃은 채 나는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 커졌고 이제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다. 문이 열려있는 현관으로 들어서자 한 여름에도 마치 겨울처럼 느껴지는 싸늘한 한기가 나를 에워쌌다.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천천히 집 안을 살폈다. 응접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사진에는 가족이 웃으며 찍은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들은 모두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때였다. 다시 방 안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한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뒤로 물러서던 나는 책상 위에서 무언가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다.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우리 가족은 이 집에 갇혀있다.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제발 우리를 기억해달라. 마지막 문장은 마치 피로 쓴 듯 검붉은 색으로 흐릿하게 물들어 있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더니 편지가 날아갔다. 동시에 문이 열리며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길을 헤치며 펜션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어디 갔었어? 엄청 찾았잖아. 한 친구가 다급히 물었다. 나는 가쁜 숨을 내쉬며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해서 꾸몄다는 듯이 넘기고 말았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이른 시각에 마을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긴 시간 동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따라다녔다. 가끔 깨어있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그때의 경험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잊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 집에서는 오늘도 누군가 구원을 기다리며 남겨진 것이다. 그곳의 가족들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제는 알 수 없지만 세월은 그 집의 비밀을 조금씩 덮어가고 있는 듯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해가 지면 사람들은 외출을 꺼려했다. 그 이유는 마을 인근의 오래된 저택 때문이었다. 저택은 몇 년 전부터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유명해졌다. 우거진 숲속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저택은 낮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사건의 시작은 어느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였다. 이사한 가족은 두 아이를 둔 소박한 가정으로 아버지는 작가였다. 새 환경에서 신선한 영감을 얻기를 기대하며 이곳에서 조금 더 한적한 생활을 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곧 불안으로 변했다.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가족은 불면의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것은 어린 딸 수진이었다. 그녀는 종종 혼자 놀 때 어떤 여성의 흰 그림자를 보았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버지 역시 마감에 쫓기는 생활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깊이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수진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다. 그 여성은 항상 같은 흰 한복을 입고 멀리서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부엌에 있던 물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깨져 있거나 사라지곤 했고 거실에 걸린 시계는 자주 멈췄다. 가장 이상한 점은 저녁 8시가 되면 집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고 그 순간마다 집 외부에서 금속성이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이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 도서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저택은 몇십 년 전 한 가문의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 집에는 부유한 상인가구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상인의 아내는 알 수 없는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상인은 기이한 행동을 보이다 결국 정신이 이상해져 자식들까지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상인의 아내가 죽어가는 순간조차 집에 놓인 커다란 시계가 멈춘 시각이 바로 밤 8시라는 것이었다. 그 조사를 통해 아버지는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지역의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집과 연결된 원한을 풀기 위해 집 전역에 구슬과 부적을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반드시 그 시간대에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 날 밤 아버지는 구슬과 부적을 손에 쥐고 집안 곳곳에 놓았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를 올렸다. 이상하게도 그 밤은 한결 조용했고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잠시 한심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밤중 수진의 비명 소리가 온 집안을 깨웠다. 그녀의 방으로 달려간 부모는 숨이 막힐 듯한 냉기를 느꼈다. 수진은 침대 끝에서 누군가의 손이 다가왔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 손은 곧 하얗고 차가운 안개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방 안을 감돌았다. 마침내 그 무속인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그녀는 저택 이곳저곳에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원한을 특정 지점에 가두어 훈련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무속인은 마지막으로 옛 노랫소리를 읊조렸다. 그 순간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듯 커다란 성광이 눈앞을 가렸다. 다행히도 그 성광이 사라진 후 집안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저택은 여전한 침묵 속으로 돌아갔고 이상한 현상들 또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은 곧 그 집을 떠나 마을을 벗어났다. 몇 년 후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집으로 거진 숲으로 덮어버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저택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의 위기를 기억하는 경고처럼 남아 전해졌다. 무슨 이유에든 저녁 8시가 다가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하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의 대학 동창들은 졸업 후 오랜만에 모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펜션을 빌려서 모였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공기마저 맑고 조용해서 우리는 밤새 시끄럽게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임 첫날은 훌륭했습니다. 바비큐를 굽고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와 최신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우리 중 한 명인 지훈이 그 펜션 주변을 산책하고 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우리는 걱정이 되어 지훈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펜션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금방 길을 잃기가 쉬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갈래로 흩어져 지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헤맨 끝에 나는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하고 물었지만 지훈은 나를 본 채 만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나는 지훈을 부축해 펜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펜션 거실에 모여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토론을 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자기 안에 무언가가 들어오려 한다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저 피곤한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벽장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거실 창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갑자기 펜션의 전기가 나가고 우리는 마치 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깜깜한 혼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한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 서로의 얼굴을 비춰보며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조종하려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 이름은 우리 모두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해가 뜨자 모든 것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마치 전날의 일이 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후로 우리는 그 펜션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두려움만이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이었는지 아직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는 그날 밤 벌어진 일들을 회상하며 웃곤 하지만 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꺼림칙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숲속에서 만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